네,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실무 기술적인 어떤 그 포인트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상황을, 아까 이제 그 체크 포인트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것, 또 기부자들의 욕구나 동기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한 후에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는,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분명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 마케팅 대상들이 설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그 무슨 어떤 내용의 측면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 목표나 전략에 그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취합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가져야 되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시장을 우리가 파악한 시장이나 정리한 시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마케팅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어떤 그 시장이죠. 우리가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좁혀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뭐 이런 활동들은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정보를 알림으로써 이제 가능한 것이고,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정확하게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영역들의 자원들, 영역들의 그 시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넓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면서 그 대상들의 그 타겟팅도 너무 방대하게 세우지 마시고 좀 집약적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부자 시장에 대한 분석인데요. 관심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잠재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력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의 그런 실행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있거나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기회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건데, 관심 잠재력이 있는 경우하고 이제 기부 잠재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심 잠재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대상들은 어떤 사업,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어떤 것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발휘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기부 잠재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기부를 하고자 하는 의사나 기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그 마케팅의 전략에서 필요한 어떤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케팅이라는 거는 앞의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그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 마케팅을 통해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마케팅을 해서 좋아졌다 라는 그 어떤 가정보다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기관인 경우에 마케팅을 통해서 더 증가가 된다. 증진이 된다. 이런 거에 이제 마케팅 전략은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부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사건에서도 보잖아요. 내가 믿고 기부를 했는데, 이 기관이 이런 일을 했어.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 건데,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이제 그 이미지 제고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마케팅 전략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일들은 지역 집단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 기관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소속된 그 소속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보다는 주변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인식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저조하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해소해서 이미지를 복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관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 낮은 어떤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끌어올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부터 해소해 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앞으로 바람직한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방법들은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어떤 전략도 마케팅 전략에서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마케팅을 이제 우리가 실행하게 되잖아요. 전략을 세워서. 그런데 전략을 세운 후에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장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상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관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 뭐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어떤 신청서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하는 어떤 그런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요. 기관의 홍보물이 잘 된 것이 어떤 건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건지, 그러면 그 점을 부각시켜서 상대방한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반면에 그 홍보물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후에 시장에서 어떤 대상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기관, 또 신뢰감 있는 기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배울 게 없는지, 이제 뭐 가장 그 흔한 게 그걸 모방을 통한 어떤 창조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마케팅 사례들, 마케팅 전략 사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부를 목표로 하는 마케팅을 실시를 할 때
그 신청서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문항들이 무엇인지. 요즘에는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신청서에서 제시해야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 끝번호를 안 쓰게 한다거나 뭐 다른 부분. 그런데 또 우리가 나중에 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땐 또 주민등록 뒷번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우리가 그 사람의 주소나 이런 것들을 동호수까지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인 것만 알아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내서나 그 프로그램 뭐 그 소개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뭐 제목, 카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카피 한 줄로 그 사람이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지, 광고 카피처럼 할 수 있는지, 또 뭐 글씨체나 색상들은 어떤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 먹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색상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그 감각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오감에 대한 마케팅이죠. 보고 듣고 맛보고 뭐 냄새 맡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어떤 색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편안하게 뭐 기부 신청서를 쓰는지, 또 편안하게 우리 기관에 대한 그 어떤 그 믿음이 가는 건지, 이런 색에 대한 거, 또 글자체에 대한 거, 이건 보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마케팅의 하나하나의 요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우리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신미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편안하게 만드는 거, 솔깃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빨간 글씨를 봤다. 그럼 왠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라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상, 글씨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편안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는 게 마케팅 전략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득을 잘하는 방법은 뒤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제 그 기관을 알린다는 건 이제 홍보를 그 광범위한 홍보를 한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당신이 우리 기관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어떤 결과를 갖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예비 기부자들, 또한 잠재 기부자들한테 그 마케팅 활동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프로모션이 꼭 무슨 뭐 원 플러스 원 이런 어떤 프로모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영리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모션의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번 서비스에 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또 요번에 기부를 한다 그러면 뭐 그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케팅 실행 계획을 세울 때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시장 분석을 명확하게 하고요. 조직의 현재 및 앞으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청사진에 대한 상황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계획이라는 게, 기획이라는 게 계획을 세운 대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2, 제3의 어떤 대안적인 전략을 가지고 머릿속에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뭐 2안, 3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전략의 실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뭐 대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뭐 우천시 비가 올 경우는 어떻게 한다, 눈이 올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안이죠. 꼭 계획을 세운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대안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조직 내에서 각각의 그 조직원들이나 개개인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도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이제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팀 프로젝트에서는 예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필요한데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개발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팀에서는 한번 예산을 산출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편성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항목은 이제 제외를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기부자에 대한 거, 자원 개발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개발한다 그러면 목표액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그건 목표에 대한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 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뭐 한 달 동안만 할 건지, 2달 동안 할 건지, 1년 동안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기별, 월별, 뭐 주별 이런 목표가 같이 실행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설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설득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소양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 터득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마케터로서, 또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어떤 기관의 그런 요원으로서는 본인이 잘하는 것도 좀 가다듬어서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설득이라는 거는. 이 법칙이 있대요. 상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당신 정말 우리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당신이 우리 기관에 기부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나한테. 응?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라는 것이고요. 또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왜 기부를 해야 되지? 내가 이 프로그램에 이 서비스를 왜 받아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이 서비스를 받으면 뭐 건강해집니다.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아니면 이 서비스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잘 알려줄 것입니다. 등등의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게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된다는 것이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에 일단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로 많이 설득이 되는 것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요. 글로 설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말로 설득을 할 건지, 글로 설득을 할 건지, 뭐 이런
메시지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기부자들을 많이 이제 만나는 거, 뭐 기부 대상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을 만났을 때 10명이 다 기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나서 그 어떤 목표 달성에 대한 그 성공률을 높이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갖고 싶은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혼란하거나 회의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건 이미 실패를 한 거죠, 설득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저 사람한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나의 설득에 나한테 설득될 것이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느 누구나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대인 접촉에서 이제 호감을 얻도록 만드는 것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는 표정을 했을 때 뭔가 마음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또 뭐 그렇다고 계속 웃고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믿음을 줄 수 있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톤앤 매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이고요. 설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이제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뭔지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웃는 모습이 상대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느껴. 내가 웃을 때.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그런 표정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손을 잡아줬을 때 상대방은 항상 신뢰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상대방이 손을 잡았을 때 어떤 뭐 느낌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상대방이 잡았을 때 느낌이 좋은 어떤 로션을 쓸 건지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본인을 무장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설득을 이제 실제로 실제에 들어가서는 자기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공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내 요구를 들어주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요구도 충족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라는 것이고요. 좋아하는 이미지를 북돋워 주려는 것이에요. 상대는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고 환영해 주길 바란대요. 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 좋아하지만 야 너 왜 그렇게 뭐 못생겼어? 뭐 이러면 애들이 휙 돌아서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는 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인간관계에서 그렇다 그러면 항상 좋은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좋은 얘기만을 하면 최상의 관계가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간성의 기본 원칙을 연구하래요. 데프리에서. 나 자신이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되풀이하면서 본인의 어떤 심성에 내재될 수 있도록 축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득에서는 4단계가 있는데 SWAY예요. C. 상대방한테 보이도록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상대방이 관심 갖도록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욕구를 어쨌든 당신의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그리.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실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요번 서비스, 요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거죠? 뭐, 이번, 우리, 저기, 뭐, 나들이에 참여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한테 yes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설득은 보여주고 원하는 걸 알려주고 동의를 얻고 yes라는 답이 나와야지 설득이 완성이 된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솔직히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마케팅을 하는 목표가 이거다라는 걸 솔직하게 요구. 뒤로 이렇게 둘러서 막 그러니까 베베 꼬면서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설득도 있죠.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가 싸울 것 같은 사람, 좀 이렇게 투사적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은 그냥 못 들은 척을 하시고 다른 좋은 얘기들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라는 것이고요. 상대가 말을 안 할 경우에는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자녀는 어느 동네 사세요? 뭐 자녀는 있으세요? 뭐 오늘 아침에 뭐 식사는 무엇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쉬운 것부터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상대가 겁쟁일 때는 불안해하는 것들을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귀찮아할 때는 상대가 귀찮다고 느끼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해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선택을 상대한테 맡겨서 설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한테 귀를 기울여주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상대방이 설득이 되는 데에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설득하는 어떤 그런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계속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개발하는 그런 주제를 정하는 그런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설득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팁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